에어컨 켜도 될까요? 전기요금 무서워서 밤새 뒤척였다는 78세 할머님. 지금은 매달 34만 원씩 받으시고요.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주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히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복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울어온 복지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혜택 단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수백만 원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구독해두시면 앞으로도 꼭 챙기셔야 할 복지 정보를 빠르게 받으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얼마 전에 78세 이순희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관리비 고지서를 보니 25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에어컨을 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약값은 계속 오르고 생활비는 부족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이 할머니가 오늘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어제 알려주신 그 혜택들 신청했더니 매달 34만 원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제 냉방비 걱정 안 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 중 단 하나만 해당되셔도 올해 안에 수백만 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기초연금 혜택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이 할머니가 받게 된 게 이 기초연금이에요.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매달 국민연금 80만 원만 받고 계셨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하시면서 매일 고민이셨어요. 사실 할머니는 몇 년 전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할머니 아파트 한 채 있으시니까 안 됩니다라고 해서 포기하셨거든요. 아, 집 하나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시면서 그 후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2025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이 확 넓어졌어요. 보건복지부 2025년 1월 발표에 따르면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부부는 364만 8천 원이고요. 작년보다 15만 원이나 기준이 올라간 거예요. 제가 할머니께 이번에는 기준이 바뀌어서 할머니도 해당되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정말요? 집이 있어도 돼요? 하시면서 반신반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니 정말 해당되시더라고요. 순이 할머니 같은 경우 국민연금 80만 원 받으셔도 기초연금 34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 대비 2.3% 인상된 34만 2,51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연간 411만 원이고요. 부부 합산하면 월 최대 54만 9,600원으로 연간 659만 원까지 가능해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액의 23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하위 40%는 월 30만 원이 보장되고요. 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 주말이나 공휴일 시에는 앞당겨 지급됩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변하셨는지 아세요? 어제 전화로 이제 마트에서 고기도 사고 손자 용돈도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서 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도 간단해요. 국민연금 받아도 중복 수급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자녀와 동거에도 별도 가구로 인정되면 신청 가능하고요. 다만 직영연금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3단계로 간단해요. 1단계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분증과 통장사본 가져가세요. 2단계로 신청서 작성하면 담당자가 소득재산 조사해드려요. 3단계로 심사 승인되면 다음 달 25일부터 매달 입금돼요. 전화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번,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거동 불편하시면
1355번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하시면 집으로 와서 도와드려요. 신청했다 떨어졌던 분들도 소득이 줄거나 재산이 줄었다면 다시 신청해보세요. 두 번째는 치매 무료 검진 및 치료비 지원입니다. 이번에는 75세 최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늘어서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고 밤마다 걱정하셨어요. 특히 며칠 전에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해서 냄비를 태우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냐? 하시면서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 하셨는데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몇 년 전에 지인분이 치매 검사 받으러 갔다가 10몇만 원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셨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시면서 계속 미루고 계셨어요. 어차피 당뇨약은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할머니는 모르고 계셨어요. 보건복지부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되어서 무료로 검진을 해준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어르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256개 치매 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은 누구나 완전 무료로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간별검사비 최대 11만원까지 다 지원해드려요라고 했더니 눈이 번쩍 뜨시더라고요. 정말요? 공짜로요? 그럼 나도 갈 수 있어요? 하시면서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초기 치매 환자는 45세부터 60세도 가능해요. 소득 기준은 없어서 치매 검진은 누구나 무료고요. 치료관리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거주지 관할 치매 안심센터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고 치매 가족력이나 증상 유무 관계없이 예방 차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선별 검사는 100% 무료로 본인 부담금이 0원이고요.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드리고 간별검사비는 최대 11만원인데 병원급은 8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11만원까지 지원해드려요. 치료관리비는 월 최대 3만원씩 12개월이니까 연간 36만원이고요. 조호물품으로 기저귀, 방수매트 등 월 8만원 상당도 지원해드립니다. 검진 받으러 가신 후에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다행히 치매는 아니고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건망증이래요. 그런데 무엇보다 검사비 한 푼도 안 내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어요. 진작 알았으면 몇 달 동안 밤잠 설치지 않았을 텐데요. 만약 치매 진단을 받으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 관리비를 월 3만원 한도로 지원해드리거든요. 치매 검진 신청은 3단계예요. 1단계로 가까운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 신분증만 가져가세요. 2단계로 간단한 선별검사 받고 의심되면 정밀검사 진행해요. 3단계로 검사비는 전액 무료고 치매 진단 시 치료비도 월 3만원 한도로 지원해드려요. 전국 어디서나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요. 24시간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번이나 중앙치매센터 1666-921번으로 문의하셔도 돼요.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109만 개 대폭 확대입니다. 이번에는 69세 김철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시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고 우울해하셨어요. 특히 아들이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으셔서 더 속상해하셨어요. 매일 뭐 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집에서 TV 본다고 말하기도 쪽팔리고 하시면서요. 사실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도 일자리를 찾아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동네 상점에 가서 혹시 일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나이가 좀 하면서 완곡하게 거절당하신 거예요. 그 후로는 나 같은 늙은이 쓸 데가 어디 있겠어 생각하시면서 아예 포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노인 일자리 사업 얘기를 해드렸더니 처음에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해줄까? 자신이 없어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이건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일자리예요. 나이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원해요. 신청하러 가실 때도 혹시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합격. 아파트 단지 방범 일을 하시게 됐거든요. 며칠 전에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할아버지 덕분에 안전해요 하고 인사하는데 가슴이 뿌듯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어제는 길 잃은 아이를 부모한테 데려다 줬더니 부모가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이제는 아들한테도 할 말이 생겼다고 해요. 요즘 뭐 해요? 하고 물어보면 나 일하느라 바빠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신다네요. 무엇보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2025년에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가 무려 109만 8천 개로 늘어났어요.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노인 인구의 10% 이상이 일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예산도 전년 대비 1,585억 원 증가한 2조 1,847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또는 직영연금 수급자가 대상이고요.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의 경력과 전문성 활용 가능한 분이면 됩니다. 민간형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분이면 되고요. 우선 선발 대상은 1인 가구, 근로능력 없는 노인 부양자, 국가유공자는 가산점이 있어요. 다만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됩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29만 원으로 시간당 9,667원에 월 30시간 일하시면 되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 원으로 시간당 1만 2,667원에 월 60시간이에요. 민간형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역별, 업종별로 차이가 있고요.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하시면 공익활동형 29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원에서 월 63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연간 총액으로는 공익활동형이 348만 원, 사회서비스형이 912만 원입니다. 공익활동형은 하루 3시간, 월 30시간 일하시면 29만 원 받으시고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으로 7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과 합치면 월 100만 원 넘게 받는 분들도 계세요. 나이가 많은데 누가 써주겠어요?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지 마세요. 김철호 할아버지처럼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 신청은 3단계예요. 1단계로 가까운 시니어 클럽이나 주민센터에 신분증, 통장사본 가져가세요. 2단계로 원하는 일자리 유형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해요. 3단계로 건강진단서 제출 후 선정되면 바로 활동 시작하면 됩니다. 전화 문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번, 온라인은 노인일자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가족이 대신 신청해드려도 됩니다. 네 번째는 국가건강검진 완전 무료입니다. 이제 건강 이야기를 해볼까요? 67세 안정호 할아버지는 당뇨병이 있으셔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진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특히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15만 원이 나왔거든요. 병원비도 비싼데 검진비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후로는 검진을 미루고 계셨어요. 그런데 부인이 계속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보, 당뇨 있는 사람이 검진 안 받으면 어떡해? 합병증 생기면 큰일 나요라고 말씀하시니까 할아버지도 마음은 있는데 돈이 문제였어요. 몇 달 전에는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와서 의사가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라고 했는데도 다음에요, 다음에 하고 계속 미루셨어요. 사실은 검진비가 부담돼서 그런 거였는데 의사한테는 차마 그런 말 못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완전 무료라는 걸 아셨나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해줘요.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등이 의심되면 확진 검사까지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는 매 2년마다 받을 수 있고 비사무직은 매년 받을 수 있어요.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는 매 2년마다고 20세부터 64세까지 의료급여 수급자도 매 2년마다 받을 수 있어요. 홀수년 출생자는 홀수년에, 짝수년 출생자는 짝수년에 받으시면 되고요. 전년도의 미수검자는 신청하여 당해년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100% 무료로 통상 8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이고요. 생애전환기 검진은 66세에 받는 건데 100% 무료로 통상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이에요. 확진 검사로 고혈압,
당뇨, 우울증은 본인 부담금이 0원이고 C형 간염 확진 검사는 본인 부담금을 별도 정산으로 환급해드려요. 연간 절약 금액으로는 최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정말요? 65세 넘으면 공짜로 해줘요? 그럼 제가 작년에 낸 15만 원은 뭐예요? 아쉬워하시는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이제라도 아신 게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신분증만 가지고 검진기관에 가시면 한 푼도 안 내고 받을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병 확진 검사까지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니 눈이 번쩍 뜨셨어요. 안정호 할아버지가 검진받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동안 검진비 아까워서 미루다가 건강을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무료니까 마음 편히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집사람도 안심하고요. 조기 발견이 최고의 치료라잖아요. 진작 알았으면 작년에도 꼬박꼬박 받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는 6개월마다 정기 검진 받으시면서 건강관리도 훨씬 잘하고 계세요. 부인분도 이제 검진비 걱정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세요. 국가건강검진 신청은 3단계예요. 1단계로 집으로 온 건강검진표 확인하거나 1577-1000번에 전화해서 대상자 확인하세요. 2단계로 가까운 검진기관에 신분증만 가져가서 국가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하시면 됩니다. 3단계로 검진 무료로 받고 15일 이내에 결과 통보서를 우편으로 받아보시면 돼요. 검진표 분실하셨어도 신분증만 있으면 검진기관에서 확인 후 검진 가능해요. 인터넷으로는 건강모아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 찾을 수 있어요. 5번째는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확대입니다. 이번에는 일하시는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소식이에요. 71세 박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세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생계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어르신 일하셔서 소득이 있으니까 지원이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일 안 하면 도와주고 일하면 안 도와준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일 그만두고 집에 앉아 있어야 하나? 하시면서요. 사실 할아버지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셨어요. 경비일로 받는 120만 원으로는 혼자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무릎이 아프셔서 병원비도 많이 들고 월세도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해요. 일을 해봤자 지원도 못 받으면 뭐가 좋아요. 그냥 집에서 놀면서 도움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을 안 하면 심심하고 답답하고 정말 진퇴양난이셨어요. 그런데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 거예요. 만 65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대상이고요. 근로소득 공제는 기본 20만 원에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해줘요.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단독가구 기준 월 76만 5천 원 이하면 됩니다.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 증가 시에도 급여 유지 기간을 부여해드려요. 제가 할아버지께 설명해드렸어요. 할아버지, 이제는 65세 이상이면 일하셔도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 20만 원에 더해서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해드려요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정말요? 이래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시면서 반신반의하시더라고요. 박만수 할아버지 사례로 보면 월급 120만 원에서 공제액이 56만 원이에요. 20만 원에 36만 원을 더해서요. 소득 인정액은 120만 원에서 56만 원을 빼면 64만 원으로 계산돼요. 생계급여 기준이 단독가구 76만 5천 원 이하니까 지급받을 수 있고요. 추가 혜택으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다시 신청해보니 정말 해당되시더라고요. 이제는 일하시면서도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일도 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일 그만두고 집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졌네요. 일하는 보람도 있고 생활도 안정되고 일석이조예요. 이래도 소용없다.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나을까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더 많이 도와드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생계급여 재신청은 3단계예요. 1단계로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받고 생계급여 재신청하고 싶어요 하세요. 2단계로 근로 관련 서류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가져가세요. 3단계로 소득재산조사 후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해드려요. 전화 문의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상담센터 129번으로 하세요. 기존에 탈락하셨던 분도 기준이 바뀌어서 다시 신청 가능해요. 여섯 번째는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입니다. 이번에는 70세 한옥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평생 글을 제대로 못 배우셔서 손자한테 편지 한 번 써보지 못하신 게 한이었대요. 특히 손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할머니, 축하 편지 써주세요 하고 부탁했는데 할머니는 글을 못 쓰셔서 할머니가 편지는 그냥 말로 할게 하시면서 돌려 말씀하셨어요. 그때 손자가 아, 네 하고 실망하는 표정을 보시고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몰라요. 사실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글을 배우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학교는 꿈도 못 꾸셨고 결혼해서는 농사일과 집안일에만 매달려야 했거든요. 언젠가는 한글이라도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만 품고 계셨어요. 60대에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도 가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한 달에 3만 원씩 수강료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돈 어디서 구해서 배워하시면서 또 포기하셨어요. 그 후로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배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시면서 체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신설한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 소식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정말 공짜로 배울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돼요? 하시면서 믿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신청 가능해요. 연간 8,0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하고요. 연간 3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직업훈련, 취미와 자기개발, 기술교육 등 모든 평생교육 과정이 가능하고요. 다만 학위과정인 대학교, 대학원 등은 제외됩니다. 연간 35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어머, 그럼 한글 교실도 가고 컴퓨터도 배울 수 있겠네요? 하시면서 눈이 반짝이시더라고요. 연간 지원 금액이 35만 원으로 월 평균 2만 9천 원이고요. 직업훈련, 취미와 자기개발, 기술교육 등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한글 교실은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연간 24만 원에서 36만 원인데 바우처로 대부분 충당 가능하고요. 컴퓨터 교육은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연간 36만 원에서 48만 원인데 일부는 본인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한글과 스마트폰 교육 등 여러 과정을 조합해서 복합 교육도 가능합니다. 한글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신 지 2달 후에 할머니를 만났을 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처음으로 손자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손자야, 할머니가 이제 글을 배워서 편지를 쓸 수 있게 됐단다.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글로 표현할 수 있어서 기뻐. 이렇게 썼더니 손자가 전화해서 할머니 글씨 너무 예쁘다고 편지 받아서 너무 기쁘다고 하는데 70년을 살아서 이렇게 뿌듯한 날이 또 있을까 싶어요. 이제는 스마트폰 교실도 다니신다고 해요. 손자랑 카카오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8,000명이 대상이에요. 한글 교실뿐만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폰, 요리, 원예, 심지어 영어까지 배우실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뭘 배워요? 이제 늦었어요. 하지 마세요. 한옥자 할머니처럼 70세에도 새로운 꿈을 이루실 수 있어요.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은 3단계예요. 1단계로 주민센터에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가져가세요. 2단계로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서 작성하고 원하는 교육과정 선택하세요. 3단계로 승인되면 바우처 카드 받아서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02-3780-9800번, 온라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연간 3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7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입니다. 이제 돌봄 이야기를 해볼게요. 73세 이현숙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셔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셨는데 가족들이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특히 며느리가 가장 고민이 많으셨어요. 할머니 혼자 두기는 불안하고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돌봐드리자니 생활비가 걱정되고 정말 진퇴양난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어느 날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어머니 무릎이 아프셔서 화장실 가실 때마다 넘어질까봐 무서워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우리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요. 어머니께 죄송하고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밤마다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잤어요. 할머니도 며느리 눈치를 보시는 게 너무 안쓰러우셨어요. 며느리가 직장 그만두려고 하는데 내 때문에 애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 죽겠어요. 그렇다고 요양원에 들어가자니 돈도 많이 들고 하시면서 한숨만 쉬셨어요. 사실 가족들이 개인 간병인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해요? 하시면서 포기하셨죠. 그래서 결국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직장 그만두고 돌봐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할머니가 안 돼. 네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해 하시면서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온 가족이 다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후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요양보호사가 주 3회 집에 와서 도와주시고 주간보호센터도 주 2회 이용하시게 됐거든요. 본인 부담금은 월 2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돼요.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가 대상이에요. 노인성 질병으로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 고시 질병이 있어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여야 하고요.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인지지원 등급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가능하고 소득 수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요. 다만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가가 평균 3.93% 인상되고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도 1만 3천 원에서 23만 원까지 등급별로 늘어났어요. 또한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도 강화되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개선되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1등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36만 4,500원이고요. 본인 부담금은 47만 3,400원으로 20%를 실제 본인이 지출하시고 정부 지원금은 189만 1,100원으로 80%를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방문 요양은 시간당 2만 4,220원으로 월 60시간 시 145만 원 상당이고요. 주간 보호는 1일 6만 7,840원으로 월 20일 시 136만 원 상당이에요. 연간 정부 지원은 월 한도액 기준 최대 2,840만 원 상당입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안도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어머니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고 저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할머니도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전문가한테 제대로 도움받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히려 주간보호센터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프로그램도 참여하니까 더 활기차게 지내고 있어요. 65세 이상이시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4단계예요. 1단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신분증 가져가서 인정신청서 작성하세요. 2단계로 의사소견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세요. 6만 원 정도 들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예요. 3단계로 공단 직원이 집에 방문해서 몸 상태를 조사해요. 4단계로 등급 판정 후 서비스 이용 계획 세우고 바로 이용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온라인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가족이 대신 신청해드려도 됩니다. 8번째는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입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복지 사업계획에 따르면 고령자 복지주택이 기존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3배 늘어났습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대상이고요.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예요.
자산 기준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신체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이 우선이고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문턱 없는 현관, 화장실 손잡이, 휠체어도 다닐 수 있게 설계된 어르신 맞춤형 주택이에요. 입주하시면 돌봄, 건강, 여가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받으실 수 있어요.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일반 아파트 대비 50% 수준이고요. 월 임대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시세 대비 30% 수준이에요. 무장의 설계로 별도 개조비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절약 효과가 있고요. 돌봄 서비스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 복합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요. 연간 절약 효과는 임대료 차액과 개조비, 서비스비를 합쳐서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혼자 사는 게 불안해서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이곳에서는 안심하고 지낼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LH공사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응급호출기 30만 대 보급입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독거노인 지원 강화 계획에 따라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응급호출기를 30만 대 보급합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가 대상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우선이에요. 응급상황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이 대상이고 보건소 또는 복지관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즉시 119에 신고되고 가족에게도 연락이 가요. 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호출기를 눌렀는데 10분 만에 119가 왔어요. 이런 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응급호출기 설치는 무료로 통상 50만 원에서 80만 원 상당이고요. 월 이용료도 무료로 통상 월 1만 원에서 2만 원 해당해요. 24시간 모니터링도 무료로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이고요. 응급 출동 서비스도 무료로 1회 출동 시 5만 원에서 10만 원 절약되고요. 연간 절약 효과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설치비와 이용료, 출동비가 포함됩니다.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설치해드려요. 열 번째는 체육센터와 경로당 지원 강화입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 건강증진 사업에 따르면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8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나고 경로당 난방비는 6만 원, 양곡비는 2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운동을 더 가까운 곳에서 즐기실 수 있고 경로당에서도 더 따뜻하고 넉넉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체육센터 이용료는 무료 또는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일반 체육관 월 5만 원에서 8만 원 대비 저렴해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연간 72만 원으로 월 6만 원씩 12개월이고요.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연간 252만 원으로 월 21만 원씩 12개월이에요. 프로그램 참여비는 무료로 통상 월 3만 원에서 5만 원이고요. 개별 경로당당 연간 지원은 324만 원으로 난방비와 양곡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사회활동이 필수인데 이제 더 좋은 환경에서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런 혜택들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하고도 별개예요. 둘째, 자녀와 함께 사시는 분들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아들 내외랑 같이 살아서 안 되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셋째,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자녀분들이 대신 신청해드려도 되니까 꼭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행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급한 것부터 하세요. 건강이 걱정되시면 치매검진은 보건소에서, 국가건강검진은 검진기관에서부터 받으세요. 두 번째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자격되시는지 주민센터 지역번호에 120번으로 전화 문의하세요. 세 번째로 활기찬 노후를 원하시면 노인 일자리나 평생교육에 관심 있으시면 시니어클럽에 문의해보세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주민센터에 65세 이상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전체를 알려주세요 하시거나 복지로 상담센터 129번은 24시간 운영하고요. 국민연금공단 1355번은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혹시 내가 대상이 맞나? 하고 확신이 안 서시면 일단 문의해보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1355번으로 전화해서 찾아오는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무료예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고, 자녀분들이 대신해드려도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나는 괜찮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아요 하시면서 정작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포기하실 때예요. 이순희 할머니도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받아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매달 34만 원 받으시면서 세상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고 하시잖아요. 김철호 할아버지도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어 하시다가 일자리 얻으신 후에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시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한옥자 할머니는 70세에 한글을 배우시면서 인생이 이렇게 늦게라도 꽃필 수 있구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65세 이상 받을 수 있는 혜택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1355번으로 전화해서 찾아오는 서비스 요청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지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더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 보내시기 바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 앞으로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좋은 소식은 나눌수록 더 좋아지거든요. 지금까지 복드림 복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